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 사인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내 삶이 잘 흐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굳는 데가 양쪽 승모근이래요. 어딜까요? 승모근이요? 네. 헬스할 때 이렇게 하면 나오는 여기 근육을 승모근이라고 한답니다. 네. 여성인 경우에는 왼쪽, 남성인 경우에는 오른쪽이 먼저 굳는 데네요. 나 남성인데 왼쪽이 굳는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방향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 있대요. 이런 거. 그런 거. 2단계도 있습니다. 이건 1단계입니다. 2단계로 나빠지면 이런 행동도 많이 하신대요. 3단계도 소개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중증이래요. 뒷골 땡긴다는 표현을 되게 자주 하면서 뒤통수를 친대요. 뒷골 땡겨.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한대요. 4단계.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행동을 또 자주 한대요. 눈이 자꾸 침침해진대요. 네. 주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하나의 감정이나 하나의 그 사건에 몰입하다가 집중하다가 이게 그 집중을 넘어가 버린 상태. 그 상태로 가면 몸에서 나오는 사인이래요. 제가 말한 4가지의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을 나는 최근에 한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손을 들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신 분은 뭡니까? 이렇게 요 쇄골뼈에다가 이게 갖고 가신 분은 이게 뭡니까? 네.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이네요, 여러분은. 상당히 건강하시거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건강한 균형점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거 많이 한대요. 선생님 언제 이런 거 하세요? 마이크. 언제 하세요? 많이 하는데요. 수시로요? 네. 수시로? 네. 이런 것도 하세요? 아직까지 여기는 안 두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왜 저는 여자인데 오른쪽이 계속 아플까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 그러면 애들을 엄청 조진다. 애들 많이 혼냅니다. 그런 엄마 애들 많이 혼냅니다. 애들 많이 혼내고 막 다그치고. 우리 친구가 엄마의 아들인데 솔직히 하면 엄마가 좀 친구랑 동생을 많이 좀 이렇게 다그치는 편이에요? 부드럽게 해주는 편이에요? 다가지는 편입니다. 아이는 정직합니다. 아이는 정직합니다. 다그칩니다. 네. 네. 아니, 애가 얘기했습니다. 애가 얘기했습니다. 뭐, 굳이 진실한 척 하지 마십시오. 애가 이미 다 얘기해서 뽀록 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친구 그 마이크 좀 들고 있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사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안 좋으면 뭔가가 이렇게 굳어 있으면 자꾸 몸에서 사인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눈치를 못 채냐면 첫 번째, 되게 바쁜 사람. 자기 정열에 취해 있는 사람. 그리고 속도가 되게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잘 감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내가 사인을 자꾸 주는데도 너무 빨리 달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되게 속도를 빨리 내면 시야가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좁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래요.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뭉친대요. 이게 뭉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뭘 봤습니까?
마사지. 돈 있는 분은 마사지를 받습니다. 돈 없는 분은 찜질방에 가고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하죠. 저는 이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토요일인데 포프리 사장님네 집이 광주입니다. 이 포프리 쇼가 포프리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포프리 사장님은 광주 사람이고 포프리도 광주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로 4일째인가 지금 집을 못 들어가고 제가 지방에 계속 연속으로 강의를 지금 제가 하고 온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강의를 제가 하고 오는데 순창, 광주, 부산 뭐 이런 데를 막 엄청 많이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포프리 사장님네 집에서 이제 자게 됐어요. 포프리 사장님 집에 사장님 혼자 삽니다. 사모님하고 아이가 외국에 사장님이 유배 보내셨거든요. 유배. 그래가지고 지금 조정에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유배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가. 예. 근데 사장님 집에 딱 잤는데요. 그날도 제가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강의가.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그날 3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교수님, 저녁에요. 저 엄청 맛있는 거 먹어볼게요. 교수님, 뭐 먹으실랍니까? 그 포프리 사장님 여기 보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아무거나 드세요.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서 대구탕을 먹었어요. 대구탕을 먹고 있는데 교수님, 우리 그냥 안마 받아볼게요. 교수님, 저녁에 집으로 다 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안마를.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박 실장, 뭔 실장이야? 실장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 실장. 완전 이상한 실장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오 실장님하고 머리 큰 실장님 하나 있어요. 모이라 꼼동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장님하고 남자 3명이 있는데 무슨 안마를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막 몸이 피곤하다고 꼭 몸을 풀고 또 부산으로 가서 그 다음날 강의가 3개가 있었거든요. 꼭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진짜로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짝 얘기하고 안마하러 오신 거예요. 집에 출장 안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남자분들이 오신 거예요. 남자분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정말. 왜 남자가 남자 몸에 손을 댑니까? 진짜 저 군대에서 그런 사건 있고 나서 엄청 충격받았는데. 엄청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남자가 손대고 이러는 거. 근데 이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인데 이렇게 안마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포프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오 실장님하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몇 가지 놀라운 점을 알았어요. 이렇게 옆으로 누우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딱 누우니까 이제 근데 분명히 안 보이신다고 그러는데 제 행동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처음엔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제 몸에 손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군대에서 약간 됐어요. 약간. 상상하지 마세요. 약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시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되게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많이 뭉쳐있다고요? 또요. 안마 받으면 뭐라고 할까요? 안마해 주시는 분들이? 시원하냐고. 또요. 몸에 힘을 빼라고. 역시 주부님들이 안마를 많이 받아보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 빼세요 이렇게 해요. 그분이 1시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그 말이에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면서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필리핀에 강의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고향에 이제 강의를 갔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강의를 갔는데 한국에서 화장품 회사 분들이 필리핀으로 연수 갔는데 강의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단체로 또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마사지. 그래가지고 필리핀 언니들이 이렇게 쫙 나오고 저희 방에서 40명이 다 같이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싼 거였거든요. 3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남자 여자들 뭐 다 누워 있고 뭐 이렇게 안마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필리핀 마사지 무슨 그게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리를 꺾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빠 세요? 오빠 세요? 그래가지고
오빠 세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들어왔더니 오빠 약하게 이러는 거예요. 오빠 세요. 이거 뭔 말이에요? 오빠 아프냐? 오빠 약하게 한국말 다 하시더라고요. 오빠라는 말을 되게 빨리 제일 빨리 배우는 게 오빠 세게, 오빠 약하게 막 이러면서 눌러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한 번도 뭐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신기해가지고 이제 3만 원 내고 뭐 받아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해주시는데 이분은 그래도 되게 전문가시잖아요. 되게 오래 했대요. 어렸을 적부터 시각장애가 있어서. 근데 되게 잘하시는데 계속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마사지 안 받아보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마사지 받아본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힘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여러 개가 불편한 거예요. 사장님 집에서 마사지 받는 것도 불편하고 또 남자분이 마사지 해주는 것도 불편하고 또 뭐가 좀 이렇게 또 받아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어깨랑 여기 다 뭉쳐 있는데. 예. 그러면서 가만히 마사지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인간관계가 뭉쳐 있는 곳이 있어요.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뭉쳤다고 느낌이 들어요. 나하고 우리 첫째 아들하고는 되게 잘 지내는데 나하고 둘째 아들하고는 뭔가 뭉쳐 있는 것 같아. 우리 첫째 아들은 엄마 말을 잘 듣는데 우리 둘째 아들하고 그 영원한 그 큰아들, 집 잘 나가는 큰아들하고는 잘 안 들어. 네? 돈이나 나 몰래 꽁치려고 그러고 뭔가 아니야 이거. 그럼 그 관계가 이렇게 뭔가 뭉쳐 있어요. 네. 굳어 있는 거죠. 그때 삶이라는 마사지사가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마사지사. 아니면 삶 너머의 삶이라는 그 마사지사가 우리를 찾아오는데 마사지에서 풀려고 하면요. 마사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드럽게 우리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간이 좀 풀린대요. 사람이. 네. 근데 그걸로만은 깊이 뭉쳐있는 곳은 절대 풀리지 않죠. 살짝 뭉쳐있는 곳은요. 이렇게 케어하면 그냥 풀립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 5학년, 1학년,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4학년. 이 마이크 한번 대봐요. 네.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 소개 한번 해줘요. 저는 박동희이고요. 4학년입니다. 4학년. 친구가 요즘에 나는 조금 이렇게 사람 친구 관계나 나 뭐 이렇게 좀 엄마 아빠나 뭐 아니면 내가 좀 관계가 안 좋다, 사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그거 봐요. 4학년이니까 없죠. 아직 뭐 크게 막 돈 벌 일이 많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면 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었던 적은 있어요? 사이가 나 이 사람하고 좀 안 좋았다. 없을걸요? 엄마랑 사이는 좋은 편이에요, 늘? 좋은 편이죠. 아, 그래요? 엄마는 좀 마음에 들어요? 몰라요. 아주 정치적이에요. 아이가. 사이 좋다고 해놓고 몰라요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이에요. 진실해, 우리 친구. 참 진실해. 보세요. 4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뭉쳐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풀려요. 네,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4학년 아닙니다. 40살입니다, 40살. 네? 이제 우리 40살이야, 40살. 네. 40 넘으신 부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엄청 젊어 보이시네요. 근데 엄청 동안이시네요. 남편이 엄청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푸우 닮기도 하시고. 그러면 40이 넘으신 분들은 벌써 그 이야기를 빨리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풀리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어느 한 부위가 꽉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여기 누가 나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그 꽉 뭉쳐져 있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터치해서 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풉니까? 마사지에선? 누릅니다. 눌러야 풀려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아파지냐면 내가 힘주면 더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빠 아파요? 오빠 힘 빼요. 오빠 힘 빼요. 힘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힘을 주는 게 있어요. 힘. 내가 힘을 막 줘버려요. 마사지사를 못 믿어서 힘을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긴장해서 받아본 게 아니어서 힘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힘과 힘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나의 급소를 누르는 힘과 삶이 내 뭉친 곳을, 내 마음에 뭉치어 있는 곳 있거든요. 조금만 눌러도 되게 아픈 곳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누르니까 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나? 삶이 나를 궁지로 몰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고 믿지 못하고 어색해서 힘을 주니까 힘과 힘이 맞닿으면서 풀리진 않고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사지 받고 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멍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부항 뜬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삶이 요즘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이런 건 다 그냥 기분 좋은 거거든요. 누가 터치해 주는 거. 이렇게 수고했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응? 열심히 했다. 이런 건 다. 근데 이런 걸로만 안 풀리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문제를 보다 강하게 갖고 있는 우리 개인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것이기도 해요. 사람이요, 보는 것은 되게 무서워요.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한 번 스치고 지나가 버려요. 네. 그리고 듣는 거는 우리의 몸을 실질적으로 해치지 못하는데요. 인간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어떤 영상을 많이 봤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엄마하고 많은 영상,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의 영상을 많이 참 순진합니다. 우리 친구 참 영혼이 맑아요. 엄마 하면 가장 떠오르는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요? 친구 얘기해줘봐요. 마이크 대고 솔직하게. 엄마 하면 첫째, 그럼 객관식으로 줄게요. 환하게 웃는 표정, 아니면 화내는 표정, 아니면 무표정. 세 가지 중에 하나 어떤 거예요? 무표정. 오케이, 좋습니다. 거 보세요. 아이가 그걸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가 나한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버지는 잘 웃지 않으셨어요. 항상 심각하시고 이렇게 잘 안 웃으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집에 가면 어떻게 나오실까요? 표범 몸빼를 입으시고 정말 되게 밀라노 스타일이시거든요. 정말 되게 밀라노 스타일이세요. 프렌치 스타일. 저희 엄마 젊고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표범을 입고 엄마는 막 이렇게 뛰쳐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뛰쳐나오는 스타일. 응.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 네. 전 처음에는 그런 엄마가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우리 엄마 진짜 촌스러워. 완전 시골 할머니야.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리고 뭐 이렇게 멋진 말 잘 안 쓰고 저희 엄마는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를 써요. 이렇게 원매매 막 이런. 저 원매매가 뭔 말인가? 원매매는 무슨 뜻일까요? 에? 오랜만이다. 원매매가 오랜만이다. 또요. 어서 와라. 또요. 아이고 내 새끼. 또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을 느끼세요? 그렇죠. 사람은 어떤 극한 감정에 이르면 그거를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인간의 표현력이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의 언어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인간은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의성어나 의태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게 시선이나 스킨십으로 표현하고 맨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행동. 그게 다 언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성어나 의태어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원맴매 막 이런 그런 거.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에 느껴지는 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막 노래하다가 너무 환희에 차면 이상한 소리를 내요. 이렇게 막 잔돈이의 꼬라레따 히바분의 아래로야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내요. 예? 근데 저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 친구처럼 뭐 이렇게 4학년, 1학년 이런 애들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다 같이 놀아요. 어른들하고 애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래도 부를 때도 가만히 부르지 않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불러요. 이렇게. 인기야, 우예 모자와 건도, 아라라라라라! 이렇게 하고 막, 애들도 하고 막. 근데 그 아라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으로 느껴지세요? 좋다. 그럼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좋으니까. 오빠 너무 좋아. 아라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아라라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신과의 대화. 아주 미스테리해집니다. 신과의 대화.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기분 좋아서 이렇게. 기분 좋아서. 말로는 내가 평상시 쓰는 단어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을 그걸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어머니의 그 의성어나 의태어. 네. 저는요, 저 고향에 내려가면 엄마가 공항 나오는 걸 전 되게 싫어합니다. 저희 엄마는 공항 나와서 맨날 울거든요. 저 어려서 하도 엄마 우는 걸 많이 봐가지고요. 여자가 우는 걸 매우 싫어하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네. 그리고 우는 여자를 보면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일단 안 이쁜 여자가 울면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쁜 여자가 울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자꾸 번호라도 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없으신지 뭐 삶은 어떠신지 보고 싶고. 근데 어쨌든 여자 우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엄마가 울었는데 제가 한 번도 도와줄 수 없는 여건이었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그냥 이렇게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엄마가 맞을 걸 뻔히 알면서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제가 갔다가 서울 올라올 때는 공항에 저 못 나오게 해요. 우는 엄마를 두고 가는 걸 매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럼 골목 어귀까지만 나오겠다고 해요. 아가 가자. 가. 택시 불러. 불러. 엄마 알았어 들어가. 그러고 이제 택시가 탁 와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저는 쭉 이렇게 골목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제가 쭉 내려가면 저희 엄마 저쪽에 계신데 엄마가 아들이 택시 타고 가니까 가셨을까요? 거기 계실까요? 거기 계시죠. 여기 이제 50m, 70m, 100m, 150m 드디어 운전사 아저씨가 우회전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시간이 참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 다가올 때나 충격이 다가올 때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탁 느리게 돌아가면서 룸미러를 볼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볼까 말까 하는 걸까요? 엄마가 거기 계신 걸 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볼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저희 엄마가 저쪽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의 시선이 100m가 넘는데도 쫙 이렇게 들어와서 그 요만한 룸밀러에 탁 반사돼가지고 아들 눈으로 빵 들어오고 아들의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죠. 잊을 수 없는 시선이죠.
그래서 제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지금 시선 처리 어떻게 한 거야? 완전 좋아! 나 진짜. 나 강의할 때 시선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선 처리 가르쳐 주라는데. 라고 얘기하면 저희 엄마는 원맴매 이 모질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엄마는 시선 처리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엄마는 눈으로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엄마의 눈을 통해 아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의 눈을 통해 엄마가 아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이렇게. 네. 아까 잠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친구 아들 데리고 왔는데 저 옆에 분장실에서 보는데요. 제가 아주 잠깐 우리 아드님을 제가 그런 눈으로 순간 쳐다본다는 걸 느꼈어요.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네. 참 이 아이가 사랑스럽다는 걸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건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걸. 네. 누군가가 안마를 할 때 두렵습니다. 아프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뭘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기 삶 너머의 삶에 대한 강력한 사랑. 그러니까 남자가요, 결혼할 때 이제 장모님 뭐 딸 주십시오 이런 거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그 여자 쪽이 막 군인 집안인 그런 집안 있어요. 엄청 힘든 집안. 아버지 장군이고 막 특전사 장군 막 삼촌 해병대 막 이런 거면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는 이제 방위 출신 막 이렇게 상근 예비역 막 이렇게 동사무소 갔다 퇴근하고 도시락 싸고 막 이런. 그럼 엄청 불안해한 거예요. 무시하니까. 근데 언제 남자가 그 어른들, 군인들이 두렵지 않은지 아세요? 어떻게 할 때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여자를 사랑할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님, 저 물론 방입니다. 6방입니다. 6방. 6개월 방입니다. 그렇지만 저 정말 따님 사랑합니다.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근데 그 사랑 전의 단계가 소망인 것 같아요. 강력하게 추구하는 거. 네. 난 강력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두려움을 이깁니다. 세상은 다 두렵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내일 일은 난 모르죠. 그렇지만 삶에 대한 그 강렬한 소망, 자기가 어떤 강렬하게 소망하는 거, 강렬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면 강렬하게 바라면 사람은 또 믿어요. 내가 바라보면 믿어요. 소망하면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인간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삶이 어느 날 우리의 꽉 뭉친 곳을 누를 겁니다. 근데 그건 죽으라고 누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누르는 거죠? 살게 하려고 누르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 온 친구처럼 어린 나이였을 때는 우리도 몸에 깊숙하게 뭉친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마냥 좋았어요. 뭐 단 하나 원하는 거 있다면 뭐 새엄마 정도 뭐 그런 것만 원했을지. 우리 친구 웃고 있어요. 자, 그런 것만 원했었지 심각한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는 나이가 20이 됐고 30이 됐고 40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은 근육이 뭉친 것처럼 베베 꼬이고 한없이 뭉쳐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또 결과적으로 늘 부드러운 햇살 같은 그 무엇인가가 와서 나의 어깨를, 나의 뭉친 곳을 편안하게만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제가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러한 사실을 별로 마주치고 싶지
예, 안 할 뿐입니다. 왜냐? 아직도 두렵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만약 정말 풀리기를 원한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예. 지금 뭉친 곳을 이게 누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평생을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음의 뭉침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가 새할머니인데요. 그 새할머니를 지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새할머니에서 나온 작은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 엄마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내일 모레 80입니다. 마음의 상처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돌아가실 때까지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혹시 삶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삶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 번째, 힘을 빼라. 두 번째, 마사지 하는 사람하고 숨을 같이 쉬어라. 이겁니다. 마사지 하는 사람이 이거 누를 때 숨을 뱉어야 될까요? 마셔야 될까요? 뱉어야 되죠. 이렇게. 오빠 아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것은 삶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겁니다. 오늘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어디 가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심오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갖고 조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